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준석 대표였지만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를 연일 겨냥하고 있는 이 태도는 여전합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를 영화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악당 조커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를 가리키면서 배트맨이 아니라 고담시의 경찰국장 정도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같은 편에서 한 소리인가 싶은 얘기예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던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왔던 것, 그러니까 일단 후보 당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또 윤 후보 주변 인사들의 이 생각과의 차이,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하극상 논란 때문에 나온 것, 거기까지 이해하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그 이후로 지금 연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죠. 네.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만 본인 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것까지는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대위나 주변 인사에 대한. 근데 지금 저 얘기, 그 배트맨에 비유했던 저건 말 그대로 지금 후보가 부족하고 이 후보로는 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물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지금 너무 이준석 대표와 만남의 거리를 두고 오늘 또 오전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멘트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갈등이 계속돼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한계는 지켜야 될 거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준석 대표를 한번 만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대가 악당 조커라면 윤석열 후보는 그를 물리치는 배트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고담시 경찰국장으로 무력한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다시 배트맨이 되어라. 뭐 이런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준석 대표의 연이은 내부 겨냥 때문일까요? 오늘 오전 선대위에서는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들 판단하시고,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가지고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 변호사님, 어때요? 내부 분위기가 지금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그만해라.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요. 저도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것이요. 이준석 대표도 뭐 선대위는 사퇴했습니다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선거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거나 뭐 선대위 관련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재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후보를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배트맨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잘해보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후보를 흔드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매력, 특히 또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를 세웠던 국민들, 당원들의 뜻은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시원하게 하는 거를 또 원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뭐든 이 아슬아슬한 절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균형점을 잘 찾기만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배트맨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은 경찰국장이 누군지 조커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자, 이 윤석열 후보는요, 대장동 현장에서요 특검법 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모레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 경북 지역 방문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31일 석방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최근에 제기됐던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서 좋은 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네거티브 전략을 행사해서 표심을 자극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장동 현장에 가서 특검법 발의를 촉구한다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그 전제 조건과 근간이 되는 건 공정과 상식입니다. 자기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소환당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권을 갖고 이 수사권을 행사했을 때 들이댔던 그 평가 그대로 본인에게 그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느냐? 전 그렇다고 평가하는 국민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는 본인을 향한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마침표를 찍어주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유권자들에게도 좀 소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주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위주로 여러 차례 항상 알려드리는데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안개 속 대선 경쟁에서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그래프로 한번 저희가 그려봤는데요. 보십시오.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저희가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11월 넷째 주 3.7%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처음에 보이시죠? 자, 그런데 12월 넷째 주 지지율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5.6%까지 쭉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수치로 보면 지금 7.5%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의 결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공개 러브콜을 보냈던 내용 이야기 잠시 나눠봤었죠. 국민의힘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멘토라고 통하는 김민전 교수가요.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단일화 채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또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될까요? 아까 송영길 대표의 얘기는 이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철수 후보의 입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4.7 재보궐에서 국민의힘과 통합하겠다 뭐 이런 네. 식의 발언들까지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손을 잡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정치적 입지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까지 뭐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와 좀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네. 분이 필요할 텐데 김민정 교수 같은 경우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돕고 또 혹자들은 정치적인 멘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분을 통해서 뭔가 대화의 물꼬를 틀려는 의지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읽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